자, 이제 등차 등비설의 두 번째 주제인 등비설에 대한 개념을 빈풀에서 없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프린트의 몇 번째냐면, 자, 세 번째 쪽, 그죠? 등비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근데 개념 설명이 별로 없어요. 자, 등비설도 마찬가지로 일반항과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등비설에서, 이거 꺼진 소리, 원리합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 작업하는 카톡방에서 등비 원리합계가 뭐 교육과정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개정된 교과서에 등비설이 포함된 문제가 꽤 있어, 이 원리합계가. 그래서 원리합계는 일단 하셔야 된다. 알겠죠? 뭐 주변에서 뭐 이거 뭐 그냥 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이거 안 내.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뭐 그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리합계까지 일단 마무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등비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빔 없을 때 수업하다 보면은, 자, 등비수열의 정의 볼게요.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 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밑줄 치시고, 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진 수를 등비수열이라 하고, 자, 등차수열의 공차처럼, 자, 일정하게 곱하는 수를 바로 뭘 하냐? 공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3, 그 다음에 6, 그 다음 12, 그 다음 24, 그 다음에 48, 그 다음 96처럼 아시겠지만 3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지금 계속 2를 곱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첫 번장에서 두 번장 넘어갈 때 곱하기 2를 하고,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을 하고, 넘어갈 때 곱하기라고 계속 곱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린 바로 뭘 한다? 공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그럼 지금 예를 든 이 수열에 대해서 만약에 n번째 항인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규칙을 생각하셔야 돼. 자, 공비를 우리가 보통 기호로 쓸 때 비율을 영어로 rate라 하는데,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보통 공비에서 사용을 한다. 그럼 여기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하나 곱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항 볼까요? 자, 세 번째 항은 초항의 공비를 두 번을 곱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항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냐? 자, 네 번째 항은 공비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야 이것이 네 번째 항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맥락으로 추정해 보시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인 AN은, 자, 초항에다가, 자, 네 번째 항은 3개 곱하고, 세 번째 항은 2개 곱하고, 두 번째 항은 하나를 곱하니까 n번째 항은 A에 R을 n-를 곱한다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됐나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 중에 가운데 있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 중에 가운데 있는 이 수를 뭐라 하냐?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같이 배우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 자,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의 거의 합인데, 등비 수열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 36이죠? 양옆의 거의 곱이에요.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인 144가 양옆의 거의 곱이 돼서, 자, 밑에 있는 3번에 보면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A, B, C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면 주어가 필요해. B는 A, C의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 있는 친구의 제곱이 양 옆에 놈의 곱이 이렇게 돼 주셔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등비 중항의 개념이 돼요. 별로 어렵죠? 빔 없어도 할만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또 7살 때 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7살이 아니라 그 등차수열처럼.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보세요. 야, 등비수열의 합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네 번째 항 AR 3승 땅땅땅 등서, 자, 마지막 n번째 항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인데, 자, 요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냐? 양변에 R을 곱해요. 자, R 곱하기 SN이야? 자, 요거, 자, 물론 이거는 R이 0이 아닌 경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야. 왜냐면 R이 0이면은 초항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계속 000 되니까 요것은 일반적인 상황 아니니까 R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럼 R 곱해요? 그럼 AR입니다. 여기다 R 곱해요? AR이 하나 추가요? 여기다 R 곱하면 AR의 세제곱이요. 근데 R 곱하면 AR의 4제곱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다 R 곱하면 AR의
n제곱이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위의 식에 그냥 r을 한번 곱한 것뿐이야. r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위식을 r식을 뺍니다. 자, sn에서 r 곱하기 sn을 빼니까 1 빼기 r 곱하기 sn은 자, 위식에서 r식 빼잖아. ar 사라져요. ar제곱 사라집니다. 3승 4승 4승 사라지고 그럼 결과로 남는 건 a에서 얘를 뺀 a로 묶어주시면 1 빼기 r의 n제곱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r값이 뭐가 아닌 경우에 자, r이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서 등비시열의 n번째 한까지 합은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이라는 자, 보통 요건 r이 1보다 작을 때 사용하고요. 근데 r이 1보다 크면은 또 밑에 음수되니까 또 나중에 분모 분자 곱하는 거 귀찮으니까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보통 r값이 1보다 큰 경우는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겠다. 물론 r이 1이 아닌 경우에. 근데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야, r이 1이라는 얘기는 a 계속 a. 그럼 그거 n개 곱하면 그냥 a가 n개 이렇게 되니까 r이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되고 r이 1이 되는 경우는 그냥 sn이 바로 보내면 그 항이 그냥 n개예요.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밑에 뭐 따로 설명이 되긴 돼 있으니까 선생님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봤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지금 항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요 6개의 합을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첫 장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은 자, 일단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자, 뒤로 들어가면 갈수록 뭘 곱하느냐? 아궁비니까 자, 뭘 곱하느냐? 자, 이게 바로 공비가 오는 위치죠. 자, 뭘 곱하느냐? 공비가 뭘 곱하냐? 뭐로 시작을 하고 뭘 곱하느냐? 요건 바로 뭐다?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항에서 6개니까 아래 6제, 자, 6제곱이는 요것이 바로 저 나와 있는 6개 숫자 합을 자, 쉽게 구하는 공식이 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나면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는 n-1인데 여기는 n이거든? 요걸 일단 처음에 좀 헷갈려 해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알겠죠? 자, 요 두 개 아까 익히시면 요것이 바로 등비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이제 오른쪽 밑에는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가 결국에 시험에 나오면 되게 변별력을 주는 또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좀 설명할게.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거야. 근데 원리합계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단리법이 있고요. 복리법이 있는데 우리는 복리법을 할 거야. 단리법은 등차시열이야. 안 나와. 어차피 복리법이 나와. 자, 복리법 밑줄 쳐주시고 이건 바로 뭐냐? 이자에 이자를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에 이자를 주는 개념. 자, 복리법은 이자에 이자를. 그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걸 얘기하고 복리법은 이자에 이자를 주는 거. 야, 근데 뭐가 더 좋은 걸까 우리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좋은 걸까? 이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좋은 걸까? 내가 돈을 맡긴 거면 복리가 좋겠죠? 내가 돈을 빌린 거면 단리가 좋겠지? 그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한테 빌리잖아? 사람들이 저축을 하잖아? 그건 단리로 줍니다.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잖아? 그럼 복리로 받아요, 이자를. 차가 생기자. 아니, 나 은행도 먹고 살아야지. 은행도 먹고 살아야지. 왜 은행이 뭐해? 그거 갖다 다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차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은행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사람들한테는 단리로 주고, 대출줄 때는 복리로 이자 받아 먹고, 또 지금 뭐 부모님 중에 또 은행원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혹시 은행원, 우리 아버지한테 혹시 은행이나 이쪽에 관련된 혹시 어머니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좀, 그런 놈들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묻자고 한 얘기고, 좋으신 분들이야. 야, 근데 복리법에 대해서 할 텐데, 기수불하고 기말불의 차이점만 설명을 할게. 여긴 지금 따로 설명돼 있지 않은데, 자, 우리는 기수불과 기말불의 두 가지 차이점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기수불의 개념을 한번 설명할게요. 뒤에 개념 없죠? 그죠? 자, 뒷부분에. 건성이라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적금의 원리합계인데, 자, 요거는 뭐 공식처럼 지금 내 있는 거고, 자,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에, 뒤에 넘겨, 그래. 자, 넘겨서, 자,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쉽게. 야, 그리고 니네가 이제 날짜의 개념을 셀 때, 예를 들어 오늘 밤 23시 59분에 돈 넣는 거랑 내일 새벽 0시 01분에 내는 거랑 이자 차이는 없는 거야. 이자라는 건 그 기간 동안에 풀로 다 그 은행에 있어야지만 돈을 주는 개념의 이자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오늘 하루 1분 차이로 넣게 주냐 줄게 주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서 예를 들어 2월달 말이랑 3월달 초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헷갈려지지 마시고 그냥 경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자, 예를 들어 기수불의 개념은 뭐냐면 기간의 수는요. 우리 옛날에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적장에 수금을 갖고 왔습니다. 옛날엔 목 탁 잘라가지고 목 이게 들고 오면은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 이러잖아. 그러니까 수가 약간 머리, 약간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기간에 시작하는 머리, 그러니까 시작할 때 돈을 넣는 개념이고, 기의 말부는 뭐냐면 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돈을 넣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월급을 탔는데 어떤 사람은 저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쓴 다음에 남는 걸 저금한 사람 있잖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기수불 돈은 5번 넣겠습니다. 자, 셋, 넷, 5번. 각각 5번의 돈을 집어넣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 얘도 5번을 돈을 넣긴 넣는데, 자, 돈을 5번을 넣어요. 자, 내가 한 달에 집을 사려고 월급을 아껴서 300만 원씩 저금을 해보려고 해. 그럼 정말 많이 저금하는 거야. 애들 이렇게 키우고 나서. 자, 기수불 뭐냐? 첫 번째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300만 원을 넣어. 두 번째 기간이 또 시작하자마자 300만 원을 집어넣고, 세 번째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또 300만 원을 집어넣고, 네 번째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300만 원을 집어넣고, 다섯 번째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300만 원을 집어넣는, 자, 요런 식의 납부하는 방법을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말불은 뭐냐? 기말불은요, 돈을 쓰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첫 번째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300만 원 집어넣고, 자, 두 번째 구간에 300만 원 집어넣고, 세 번째 텀이 끝나는 시점에 300만 원 집어넣고, 네 번째 텀이 끝나는 시점에 300만 원 집어넣고.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300만 원 집어넣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왜 넣자마자 다시 받으니까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각 기간이 끝날 때마다 돈을 집어넣는 방법, 요걸 기말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생각해봐. 야, 1%의 이자를 준다? 10,000원을 넣었어. 10% 하자. 요즘은 10%는 없죠. 야, 10,000원을 넣었는데 10% 이자 주면 얼마야? 11,000원이야. 근데 거기에 또 10% 주면 얼마야? 12,000원이야? 그 얼마야? 11,000원에 10%인 1,100원이 들어가니까 12,100원이지. 근데 그 12,100에 1, 2, 1이 뭐냐면 10일에 사실은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리법은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 더 센 개념이 아니라 곱센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은행의 이자는 4%, 이 은행의 이자도 4%라고 가정해서 월 이자가, 자, 요렇게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볼 텐데, 야, 그러면 300만 원을 은행에 한 달 집어넣으면, 자, 적금이 만기가 되는 이 시기에 이 돈이 갖는 가치는 얼마냐? 300 곱하기 1.04예요. 4%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자를 한 번 받고, 근데 거기에 이자를 또 받게 되니까, 그럼 이 친구가 마지막에 있을 때의 가치는 뭐냐면 1.04의 제곱이 돼. 한 기간 더 있었으니까 1.04를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럼 이 친구는 1.04 몇 번 곱했어? 3번 곱해서 300 곱하기 1.04의 3승, 4승, 5승. 그래서 요것들을 내가 결국에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받는 이 금액의 합을 선생님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해보면, 자, 등비수열 뭐라고? 뭐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뭘 곱하는지, 그것이 몇 개인지만 생각하면 된댔지? 그럼 내가 이렇게 기수불로 받는 돈은 요게 초항이야, 요게 초항이야, 요게 초항이야. 그래서 300 곱하기 1.04라고 하는, 자, 마지막에 낸 돈도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갈수록 1.04를 곱하는 공비가 1.04니까 1.04 마이너스 1, 1.04 마이너스 1에 여기 5제곱. 자, 요것이 바로 5개월 후에 내 통장에 찍히게 되는 돈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기말부는 뭐냐? 자, 이거는요, 넣자마자 받으니까 그냥 3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은행에 한 달 동안 썩혀 있었으니까, 자, 300 곱하기 1.04라는 돈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럼 이 친구는 300 곱하기 얼마냐? 은행에 2달 동안 있었으니까 300 곱하기 1.04의 제곱의 돈으로 나에게 올 것이고, 3승, 4승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 위에랑 비교해보면 얘는요, 초항이 달라요. 자, 중요한 거야. 내가 매번 이걸 볼 거야.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냐 못 받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비 똑같고요, 개수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매 기간에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못 받고, 매 기간에 처음에 돈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고, 요 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 요것들의 합을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초항이 300. 자,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못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1.04를 곱해주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이게 다다.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냐? 이자를 받지 못하느냐. 자, 이거를 기수불, 기말불이라 하고, 자, 이런 걸 뭐라 하냐? 적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금. 니네가 좀 상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적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은행 상품에 뭐가 있냐면 정기예금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정기예금? 저는 좀 상식이 풍부해서 정기예금이 혹시 뭔지 안다. 정기예금은 뭐냐면 매달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1억이 있어, 그냥 현금이.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1,000만 원씩 10번 나눠서 낼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잖아. 아예 그냥 처음에 몰빵으로 빡 다 집어넣고 계속 받는 게 이자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기예금은 뭐냐? 돈을 한 번에 딱 집어넣고 나눠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집어넣고 일정 기간 동안 쭉 지켜만 보는 얘를 뭐라 하냐? 정기예금이라 하는데, 근데 이건 그냥 등비 수혈이야. 뭐냐면 내가 1억을 넣었어. 자, 이 은행에 1억을 넣었어. 몇 달 동안 넣었어? 5달 동안 집어넣었어. 위약을 마찬가지로. 그럼 받는 금액은 1억 곱하기 1.04의 그냥 5제곱인 정기예금은 한 번에 집어넣고 계속 지켜보는 거. 이게 정기예금. 자, 매달 나눠내는 건 우리가 적금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일단 니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럼 이제 문제풀이 설명해 볼게요. 쉬는 시간? 자, 이제 등비설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할 필요는 없고 대입을 해주는 게 제일 편해. 자, 이 수열에 대한 등비설의 공비를 지금 현재 계산해 달라는데 사실 이거 보자마자 혹시 알겠어? 이 식을 정리하면 사실은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 제곱이라? 그럼 여기는 이 뒤에 있는 친구만 생각해보면 자, 12 곱하기 자, 4분의 1의 n제곱이다. 왜냐면 2의 마이너스 2승이 2를 제곱한 놈이고, 그죠? 근데 그놈의 역순위가 4분의 1이 돼서 n값이 추가될 때마다 점점 4분의 1이 곱해지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설이구나. 이게 변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지 마시고 n 대신에 1을 넣어요. 그럼 a1의 값은 얼마냐면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의 0승 1. 그럼 얘는 3이고, 그러면 n 대신에 1을 넣어요. 그럼 n 대신에 1을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3 돼서,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공비가 4분의 1이지. 이렇게 찾는 게 낫겠죠? 뭐 변형을 합니까? 자, 기본적인 등비설의 일반항 포맷은 자, n이 자, a 곱하기 r의 n-1 제곱인데 굳이 그렇게 변형하지 않아도 자, 지수의 밑만 봐도 우리는 이 수열의 공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얘도 사실은 등차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더하느냐의 개념이면 등비수열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곱하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초항과 공비를 알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 힌트를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의 합의 6이는 초항과, 그럼 두 번째가 a의 r을 한 번 곱한 놈인데 그 친구 6이고, 그럼 이 조건은 자, 초항의 공비를 2번 곱했겠죠. 얘는 3번 곱했겠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면 초항 공차를 3번 더했을 텐데 등비수열과 공비를 3번 곱해서 그럼 a의 r의 세제곱의 값이 얼마다? 18이 되더라. 근데 이거는 니네 알겠지만 더하기 빼기로는 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 그리고 나누기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해 주시면, 자, 첫 번째 요거 정리해 주시면, 자, a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r이 6, 요건 ar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r이 얼마 되면 요것이 18. 자,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r 제곱이 남게 되는데, 자, 얘 날라가고 그래서 3 돼서 자, 공비가 얼마다? 자, 루트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풀마 루트 3이 된다는 걸 확인하게 돼. 주의해야 돼. 자, 등비 문제 풀다 보면요, 이게 제곱인 경우에 공비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이 풀마 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친구를 봤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놈은 등비설의 5번째 항 뭐죠? a의 공비를 4번 곱한 놈과, 자, 나 6번째 항은 쿠항의 공비를 몇 번? 5번 곱한 놈의 합.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갈 때 어떻게 됐죠? r을 2번 곱했는데, 그죠? 그럼 야만에 r 2번 곱해주면 오른쪽은 이것이 18 곱하기 r제곱이 될 것이고, 근데 r제곱이 3이라 했으니까 굳이 뭐 초항 공비 다 구하지 마시고, 자, 5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물론 a하고 r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r이 루트 3인 경우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를 집어넣어서 그거에 맞는 초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잘 보시고 굳이 초항과 공비를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건 안 구하고 계산하시는 게 낫겠다. 21번 가겠습니다. 자, 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등비설에 대한 조건이 지금 현재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뻔한 문제로 봐주시면 돼요. 자, A하고 R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에서 자, 세 번째 항이면 공비를 2번 곱한 거고 네 번째 항이면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냐면 4번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주어진 저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 친구는 A에 자, R을 2번 곱한 놈이 얼마가 되더라? 3이 되게 되더라. 자, 이 친구는 A에 R을 4번 곱한 놈이 자, R을 4번 곱한 놈이 얼마가 되더라? 9가 되게 되더라. 자, 그럼 얘를 나눠주시면 자, R제곱이 3이 되고 근데 공비가 지금 현재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R값이 실제로 루트 3 초항이 얼마다?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AN의 제곱이 1000을 넘는 자연수. 그럼 AN의 식을 사용해보면 선생님 저 1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루트 3을 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AN의 제곱은 뭐가 되게 되냐면 1은 제곱해봐야 의미가 없고 3의 n 빼기 1승이 될 텐데 요거 언제 처음으로 1000보다 넘나요? 자, 이게 1000이 아니라 한 뭐 100만, 1000만, 1억 이러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근데 문제 지금 현재 로그가 없다는 얘기는 뭐 해라? 노가다를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알겠지만 등비수열은 니네 혹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지? 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 하잖아. 그 기하급수가 바로 뭐냐면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지수식으로 증가하는 거를. 그러니까 금방 커지니까 어렵지 않게 노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3의 1승, 3의 2승. 자, 3의 2승은 9고, 그 다음에 27이고, 그 다음 81이고, 그 다음에 243이고, 그 다음에 뭐 얼마냐? 6 곱하면 얼마야? 729고, 2100 얼마 되니까 최소한 3의 몇 승이 돼야지? 1, 2, 3, 4, 5, 6, 7승은 돼야 되는구나. 그 요것이 7이 돼야 되니까 적어도 8번째 항은 돼야지만 그 값이 1000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됐나요? 이런 거예요. 가봐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22번 문제. 자, 등차도 두 개의 숫자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 등차를 만드는 것처럼 등비도 두 개의 숫자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등차에서는 공차를 하나 더 했어요. 2개 더 했어요. 이번엔 공비를 곱했어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공비를 하나 곱했어요. 2개 곱했어요? 5개 곱했어요? 6개 곱했어요. 공비를 6개를 곱했더니 81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9분의 1에게 공비를 6번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81이 되었어요. 자, 이 친구 3의 4승이고 이 친구 3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R의 6제곱이 바로 3의 6제곱이 되고 그래서 R값은 원래 풀마 3이 가능하게 된다. 자, 근데 두 수 사이에 양수를 집어넣었다 했기 때문에 공비가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송비가 바로 3.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하면 뭐 3분의 1에다가 그다음 1에다가 3에다가 9에다가 27에다가 이래서 자, 이렇게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만들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재탕 느낌 좀 나고 계산도 오히려 더 쉽고 하기 때문에 원리합계가 문제인 거지. 자, 문제 봐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 문제를 한번 봐봐. A하고 B하고 두 사람은 각각 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A는 그 중에 12리터를 버리고 물 12리터를 넣는 시행을 반복을 해. 몇 분의 몇을 버립니까? 중요한 개념. 몇 분의 몇을 버리죠? 한 번 버릴 때 4분의 3을 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4분의 1이 남는다는 거야. 들어봐. 야, A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소금물의 4분의 3을 버리기 때문에 기억해. 소금도 4분의 3이 날아가고 물도 4분의 3이 날아가요. 근데 보충을 하는 건 뭐만 보충해? 물만 보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금만 4분의 3이 없어지는 상황이라 해주시면 돼. 그럼 소금이 4분의 3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4분의 1이 남는다는 얘기고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바로 농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도가 한 번 진행할 때마다 곱하기 4분의 1이 남게 되게 되는구나. 4분의 3을 버리고 남는 건 4분의 1이 남고 말이지. 자, 근데 B는 몇 리터? 야, 이거 뭐야? 다 버리냐? 야, 16리터에 14리터를 버린대? 16리터에 14리터면 남는 게 2리터, 8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래서 B는 그 시행을 한 번 할 때마다 8분의 1이 곱해진다. 농도가 8분의 1이 곱해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근데 얘는 그런 짓을 P번 반복을 하고 얘는 이런 행동을 Q번 반복을 했을 때 그 소금물의 농도가 서로 같다면 자, 얘를 P번 했어요? 그럼 4분의 1의 P제곱이고 자, 얘를 Q번 했어요? 그럼 8분의 1의 Q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 같다. 자, 그럼 마이너스 2P와
마이너스 3Q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P하고 Q에 대한 가장 간단한 식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P 대 Q는 3대 2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 대 Q는 3대 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대표형 2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A하고 10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셔. 자, 이것도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등차라면 이것이 등차라면 니네 이제 분명히 헷갈리기 시작을 해. 하나만 배우면 안 헷갈리는데 두 개 배우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얘가 등차라면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옆에 거의 합. 근데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거의 곱. 그러므로 A하고 B를 곱한 결과가 바로 10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구나. 자, 근데 양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 뭐 쓰면 될 것 같아? 산수기하평을 쓰겠죠? A 더하기 B는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그 둘을 곱한 AB 요거 10 그래서 정답 얼마? 20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사용이 되겠다. 자, 세 개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막 섞어서 내요. 숫자 4개 주고 야 얘네 셋은 등차고 얘네 셋은 등비면 뭘까? 막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실수 없이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자, 바로 나왔네요. 자, 서로 다른 또 나왔어. 서로 다른이라는 게 분명히 사용이 될 거야. 서로 다른 세 실수에 대해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다. 자, 근데 B, A,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A하고 B하고 C를 또 곱한 게 27. 자, 여담으로 A하고 B하고 C를 곱한 놈이 A, B, C를 곱한 놈이 27이라고 했을 때 자, 뭐 알지만 미지수 3개고 식 3개니까 자, 미지수가 3개고 식 3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자. 야야야 봐봐. 여기에 양변에 A를 곱하면 A 세제곱이 ABC야. 여기 ABC가 지금 현재 27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A 값이 얼마다? A 값이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좀 쉽게 얻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되냐? ABC랑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A 제곱이 저거 어디 갔죠? 자, 그러면 A 값이 3이기 때문에 B랑 C랑 곱한 거는 9. 자, A 값이 3이기 때문에 2B는 바로 뭐냐면 3 더하기 C. 요거 가지고 A, B, C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괜찮겠냐? 여기까지만 할게. 요거 C로 정리하세요. 요 C로 정리하세요. 집어넣으세요. 요 방정식 푸세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분명히 서로 다른 세 실수에 위배되는 놈만 니네가 제거를 해주시면 돼. 괜찮겠지?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A, B, C가 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대표형 26번 문제를 또 설명해 볼게요. 아, 재미난 문제가 나왔는데 야, 지금 여기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에 내접하는 서로 내접하는 이 정삼각형 있잖아. 이거 야, 근데 니네 왜 아니다. 야, 니네 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그 기하를 왜 하필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기하가 그림의 기하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도형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그 놈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그 기하평균이 그거잖아. 우리 왜 산술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고 그럼 이거는 A하고 B 양 가운데 있는 X가 등차를 이룰 때 얘기하는 거고 그 산술평균이라는 게 그럼 루트 AB를 뭐라고 해? 기하평균을 하죠. 이건 A하고 Y하고 B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림과 관련된 부분들은 등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닮은 도형일수록 등차보다는 등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일단 결론 얘기하시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3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길이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 넓이도 등비수열을 이루게 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X라 하고 여기를 동그라미라 해. 근데 지금 얘가 정삼각형들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X랑 동그라미랑 더하면 몇 도가 되냐면 120도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돼.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자, 정삼각형 여기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래서 x하고 동그라미를 더하면 120도가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도 60도. 그 여기도 x. 그 여기도 동그라미.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도형과 이 도형보다 닮음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괜찮겠어? 자,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a, 여기 b고, 여기 c잖아.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a 대 b는 b 대 c가 되니까, 자, b제곱이 ac가 되고,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가 뭐 된다? 등비수열이 되더라. 근데 이거의 넓이는, 야, 근데 우리가 왜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등비수열이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자, A인이란 등비수열인 1, 2, 4, 8. 뭐 가장 간단한 등비수열 하나를 활용했는데, 이번엔 AN의 제곱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AN의 제곱은 어떻게 돼? 1, 4, 16, 32가 돼서 등비수열의 제곱은요, 또 다른 새로운 등비수열을 만들게 돼. 근데 여기 또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BN. 나도 등비수열이야. 나는 2에다가 6에다가 18에다가 54에서 나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그 이번에 뭐 할 거냐? AN과 BN을 곱한 수열을 한번 써보려고 해. 그럼 얘랑 곱하면 2고요. 그 다음 1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다 곱하면 56에 36에 7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400에 400에 430이고요. 가만 봤더니 6을 곱했네. 6을 곱했네. 6을 곱했네. 그러니까 등비랑 곱하면 또 새로운 등비설이 만들어지게 돼. 근데 등비랑 더하면 등비가 될까 안 될까요? 공비가 같으면 돼요. 초항이 달라도 같은 공비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등비설을 더해주시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새로운 등비설을 만들 수 있지만 공비가 다른 두 개의 등비설을 더하는 건 안 돼. 근데 곱하는 건 돼. 그래서 사실은 이 A, B, C라고 하는 길이가 등비설을 이루면 이 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 A제곱, 4분의 루트 3 B제곱, 자 4분의 루트 3 C제곱인 요 정삼각형의 넓이도 뭘 이루게 된다?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길이도 등비수열, 넓이도 등비수열. 그럼 끝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정삼각형 넓이가 루트 3이고요. 가장 큰 게 16 루트 3이고 가운데 거 모르겠대. 그냥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인 48이 돼야 되니까 자 가운데 도형의 넓이는 어렵지 않게 또 루트 48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냐? 자 근데 유제 문제 사실은 이게 있어서 내가 니네한테 풀어보라 하면 니네가 100% 질문할 건데 차라리 지금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하나 그림을 더 그려줄 텐데 여기 지금 현재 직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행하지 않은 또 직선이 있었었는데 느낌 비슷하지? 여기에 내접하는 세 개 원을 지금부터 그려볼 거야. 여기도 내접하고 잘 그리지? 변태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자, 요렇게 서로 접하는 세 개 원. 요 놈도 서로 등비설이 됩니다. 보여줄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보자. 야, 내가 이거의 반지름 길이를 순차적으로 A, B, C라 하면 너의 중심, 나의 중심, 나의 중심이 한 직선상에 놓이게 되고 자, 접점의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반지름 A, 너 반지름 B, 너 반지름 C면 목적은 B 제곱이 AC가 나온다는 요걸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 닮은 쓰시면 돼. 선 쫙 연결해 주시고 자 갑니다. 이거 A고 요거 B니까 이 길이 A 더하기 B고 이거 B고 요거 C니까 이 길이 B 더하기 C인데 여기 B인데 A 빠지니까 이 친구가 B 빼기 A고 여기가 B 빼기 A고 여기 C인데 A 빠지니까 C 빼기가 돼서 자 요거 분의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겠죠? 되겠냐? 자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B 빼기 A 하고 자 요거니까 얼마냐면 A 더하기 자 2B 더하기 C분의 C 빼기 A라는 요거 크로스로 곱해 정리해 주시면 요거 나옵니다.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도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돼. 알겠냐? 얘만 될 것 같아? 서로 평행하지 않아. 정사각형이 있었어. 자 여기 또 처음 정사각형 만들었고 또 여기 만들어 정사각형이라고 믿어주세요. 자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놈들도 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성질로서 기억해 두는 게 그냥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괜찮겠어? 삼각형이든 원이든 네모든 간에 상관없이 자,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게 된다. 알겠냐? 자 여기까지 내용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6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27번 문제. 제 등차가 설명할 건 더 많고 덥네요.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좀 많이 잘라야 되는데 머리 다 자르고 나서 봤지. 그러니까 자르는 걸 내가 봤으면 좀 더 잘라주세요 했을 텐데 머리 이게 염색을 선생님은 해야 돼. 염색을 안 하면 이 흰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정도는 아닌데 내 흰머리가 좀 많아져가지고 선생님이 염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염색하면서 기다리니까 거기 이제 TV가 틀어져 있는데 황후의 품격이라고 드라마 하더라고. 보는 드라마는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약간 그 요즘 거의 결말인지는 몰라도 막 약간 반전, 막 배신, 막 이런 그런 지금 시즌이더라고. 재밌어. 보고 재밌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장나라 알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아. 나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걔가 관리를 진짜로 내가 최소 나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많아. 하여튼간 많은 건 맞는데 내가 검색해 볼게. 39이라고 장나라가? 그럼 나랑 동갑인데? 아닌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나라 구라치는 거 아니야? 39이야. 나? 이제 한 살 더 먹었지 이제. 야 나도 먹었잖아 이제 1월 되면서. 그러네? 나랑 똑같아? 그랬구나. 난 나보다 훨씬 많은 줄. 그냥 보면서 항상 관리 참 잘했구나. 연예인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죠. 근데 걔가 2000년 초반인가 데뷔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보면서 야 쟤는 진짜 번 돈을 얼굴에 다 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번 돈을 다 얼굴에 썼나? 맨날 얼굴에 우유가 좀 좋나? 우유가 이렇게 좀 좋잖아? 그런 거에? 하여튼 뭐 나름대로 관리 비결이 있겠지. 아무튼 우유 속에 들어가 있나 그냥 평소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관리를 잘했다. 관리하면 뭐 내가 관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옛날에 선생님이 뭐랬더라? 선생님이 이제 공대를 나왔잖아. 남자들만 겁나 많으니까 보통 얘기가 소개팅 했다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요. 야 어때? 이뻐? 첫 번째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선배인가? 근데 선배가 있고 그 선배가 있는데 중간에 선배가 이건 그냥 비하발은 아니야. 너무 화장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화장빨. 괜찮긴 한데 너무 화장을 좀 짙게 해서 막 이러면서 화장빨인 것 같다더니 그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선배가 야 화장해도 안 이쁜 사람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넘어갔었죠. 화장을 해도 관리해도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좀 듣기로는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야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서를 이루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면 자 일단은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서를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거의 곱이다. 근데 또 ABC가 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눈치 없이 뭐 할 것 같아? 양변의 B를 곱할 거야. 그 양변의 B를 곱하면 B의 세제곱이 ABC가 되게 되는데 근데 ABC가 1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자 B값이 일단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했죠? 그럼 그 정보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야 그러면 여기에 그걸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C가 뭐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 그냥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건 뭐가 되고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C랑 곱한 게 1이 되고 그럼 더해서 2분의 5가 되고 곱해서 1이 된 건 누가 있어요? 더해서 2분의 5가 되고 곱해서 된 건 2하고 2분의 1 뿐이죠. 물론 이제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지만 2하고 2분의 1이거든. 그럼 나는 1이고 너는 2고 넌 2분의 1이니까 제곱해 더해주면 결과 나오겠다. 방금 전 페이지 문제랑 너무 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지 않느냐. 자 방금 했던 요거 잘 보세요. 등비면은 요거 나오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BC에 대한 곱이 주어지는 경우는 요 식을 잘 변형해서 하나의 미지수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좋겠다. 넘어갑니다. 자, 아주 재미난 문제 나왔네요. 자,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로 정의된 수열이라 해서 자, 이건 좀 약간 독특한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인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 등차 수열 A인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 7이라고 하는 이런 등비 수열이 있었는데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근데 그 등차를 내가 지수에 올려본 거야. 그럼 이 친구는 3의 1제곱, 그럼 3의 3제곱, 그럼 3의 5제곱, 3의 7제곱 되니까 뭐가 됐어요? 등비가 돼버렸어요. 등차 수열을 지수 위에 올렸더니 뭐가 됐다? 등비 수열이 되었다. 등차를 지수 위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순간은 등비 수열이 되고 그럼 거꾸로 등비 수열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이 친구는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는 뭐 이런 성질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공비가 3의 D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게 된다. 이건 그냥 성질 기억해두자 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이고 이제부터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은 이렇게 초항 곱하기 자 공비 자 공비 빼기 1에 자 공비 빼기 1에
그다음 뭐다? 개수. 자,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두시는 게 맞겠다. 물론 이거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뭔가를 계속 곱하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들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x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분모에 자꾸만 x 더하기이 지금 현재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일단 먼저 합공식을 쓰기 전에 정리를 일단 먼저 해주시면 자, 일단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초항이 자, 이 친구는 초항이 얼마가 되면 초항이 x면서 자, 공비가 얼마가 되면 공비가 자, x 더하기 1분의 1인 요런 등비 수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을 쓰려 했는데 공비가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는 거지. 공비가 1이면 그 공식 못 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x가 0이 되는 경우와 x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공비가 혹시 1이 아닐까? 딴 건 다 돼. 음수도 되고 뭐 분수도 되고 무리수 되고 다 되는데 공비가 1이 되는 것만큼은 내가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공비가 1이 되는 x가 0이야? 그럼 x가 0이면 첫 번째 항도 0이고 1분의 0,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0이고 0이니까 그럼 그거의 n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뭐라? 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런 거 하나 안 빼먹고 그냥 바로 공식 쓰면은 이제 감점 당하는 거지. 또 공비가 1일 수도 있는데 이건 왜 안 했니? 그러면서 이제 감점 당할 수 있는 부분 생기니까 항상 공비가 야, 등차설은 공식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등차는 그냥 다 쓰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해서 다 쓰면 되는데 등비설의 합공식은 공비가 1인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반생각하시고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간단히 생각하기가 좀 짜증나는데 야, x로 시작한다.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곱하고 있냐면 x 더하기 1분의 1을 곱하고 있어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x 더하기 1분의 1을 곱하고 있고 근데 그거의 개수가 이거 몇 개니? 이게 몇 개일까요? 이게 또 개수 세기가 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지수를 봐봐. 1부터 n 빼기 1이니까 여기가 n 빼기 1개야. 그럼 저거까지 하면 n개겠지. 자, 그래서 그거의 n제곱인 자, 요것이 바로 내가 구하시면 정답이다. 정리를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하냐? x 더하기를 곱하겠지. 이 번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안 돼. 그럼 이 친구가 밑에는 x 더하기를 곱하면 1이고 그럼 여기다 x 더하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원래 x 있었고 거기다가 x 더하기까지 곱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아우 더러워라 x 더하기의 1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x라 얘랑 약분해 주시면 뭐가 되게 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자 x 플러스 1분의 1의 전체 n제곱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을 정의하시겠다. 됐나요? 자,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타이핑 좀 안 하는 건데 일단은 뭐 분모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2 아닌 거는 기본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자, 공비가 1이 되는 경우와 1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이제 진짜 문제 풀다 보면 공비가 1인 경우는 안 해. 야, 333333 등차 수열일까? 333333 등차 수열일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에요. 333333 등비 수열일까?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일 때 공비가 1인 건 문제 안 되는데 합을 구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괜찮습니다.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등차면서 등비인 건 같은 숫자가 유지되는 것밖에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유 부리다가 나중에 또 시간 없으면 또 쫄리니까 자, 시간 있을 때 바로바로 좀 설명해 볼 텐데 야, 첫 번째 항이 1인 등비설에 대해서 짝수 번째 항만 계산한 거고 얘는 홀수 번째 항만 계산한 건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은 과연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초항이 1인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거 보면 자, 이 친구 초항이 1인 등비설의 얘는 바로 뭐냐면 AR이고 초항이 1인 등비설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현재 A인데 그럼 윗줄하고 아랫줄의 차이점을 생각해볼까? 초항은 달라. 근데 공비 봐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AN이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A1과 A2와 A3와 A4와 A5, A6 있는데 야, 얘는 공비를 곱하는 등비설이라고 한다면 하나씩 건너뛰잖아? 그럼 공비가 R제곱이 되는 거야. 공비가 R제곱. 공비가 R제곱. 그럼 위에 있는 친구는 AR을 초항으로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공비를 2개씩 곱하니까 자, R제곱을 공비로 하는 자, R제곱을 공비하는 등비설이고 근데 그거의 개수 몇 개죠? K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요것이 170이다. 근데 밑에 있는 친구도 초항이 A야.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번호가 2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공비를 2개씩을 곱해줘. 2개씩. 그러면 한 번에 공비를 2번씩 곱하니까 자 R제곱 빼기 1. 자 R제곱 빼기 1에 근데 개수가 또 마찬가지로 K개인데 자 그것이 85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공비를 일단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버리면 자 얘랑 약분하면 여기 R 남고 여긴 지금 현재 2가 남기 때문에 자 R이 얼마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네요. 됐죠?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서 나누는 건 꼴랑 요 R만 하나 남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얘 뭐 초항이 1이라 했으니까 밑에 정보 확인해 주시면 얘가 1인데 그럼 RR 곱하니까 그 다음 4고 RR 곱하면 뭡니까? RR 곱하면 이게 16이고 그죠? 그럼 RR 곱하면 얘가 64라? 자 여기까지 합이 지금 현재 딱 8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아닌가? 맞죠? 자 얘랑 더하면 85 맞죠? 자 그래서 요 놈이 되기 위해서 자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요게 A1, 요게 A3, 요게 A5, 요게 A7, 요게 A7이죠. 자 요것이 7 된다. 그래서 넘기고 나눠주시면 4가 바로 자연수 K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주차한 계산들은 뭐 또 물론 항이 85만이다. 그럼 또 식을 일반화 하겠지만 항이 뭐 85밖에 안 되니까 등비서는 그 항이 금방 커지니까 나열해서 차라리 몇 번째 항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간단히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얘는 또 뭐냐? 아, 그거구나. 중요한 게 나왔네요, 또. 자, 등차에서 야, 근데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AN에서 SN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아? 지난 시간에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허겁지겁 하느라 사실은 좀 중요한 얘기를 몇 개 놓쳤는데 등차수열에서 등차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건 등차예요. 자, 등차수열에서 AN이 3N 더하기 1인데 요걸 가지고 SN을 구하는 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 등차수열 공식이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한 초항 4와 n번째 항인 3n 더하기 1의 평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SN 구하는 건 쉬워? 그럼 등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SN에서 AN 가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오는데 자 요거 n 대신에 1lem은 고려하니까 2 이상의 자연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같다. 이런 이제 개념을 써가지고 SN에서 AN을 만드는 걸 배우는 거거든. 등비도 마찬가지로요. 일반항에서 SN을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 자, 나 지금 현재 등비야. 그래서 예를 들어 AN을 뭘 할 거냐면 3 곱하기 R에, R이래. 3 곱하기 2에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해볼게. 그럼 초항 얼마죠? 초항 얼마야?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10이에요. 근데 이거 혹시 공비 얼마인지 알겠어? 공비 얼마니 이거? 공비 4? 아니야. 2야 2. 굳이 변형하자면 2의 n 빼기 1승과 2에 대한 제곱에 곱하기 3으로 해서 초항은 10이고 공비가 2인 등비설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냥 여기는 지수의 밑만 보시면 돼. n의 개수가 1일 때 말이야. 여기 n이 1이 아니면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n값 앞에가 1일 때 지수의 밑이 공비니까 아 공비가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12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2를 곱하고 있고 그 개수가 n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AN에서 SN을 구하는 건 그냥 초항 공비를 집어넣고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또 SN에서 AN으로 가는 과정이 짜증나는데 근데 개념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서 SN에서 AN으로 갈 때는 다 읽었습니다. 등차만 되는 거 아니에요? 등비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니네가 저 2시간에 배우게 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수열들은 SN에서 AN으로 가는 건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 알겠냐? 자, 그래서 지금 SN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AN을 유도해보도록 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왜 등차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줬지? 아까 왜 우리 문제풀이 하다가 등차 수열에 SN에서 AN 가는 거 쉬운 방법 알려줬잖아. 등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알려주진 않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알려주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개념 하나가 있어. 요거만 알면 니네가 이제 요런 시리즈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좀 핵심적인 좀 힌트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좀 실제로 왜냐면 지금 알려주면 니네가 그거밖에 안 쓰니까 지금은 서술형 연습해야 될 때니까 그건 좀 나중에 좀 알려주겠다. 자, 가스야. 자, 이 놈에서 AN 구할 텐데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까지 합과 같고
n 대신에 1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자 2가 바로 첫 번째 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은 따로 하셔야 돼. 자 그러면 AN은요 SN 빼기 SN-1이 되더라. 언제?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말이지. 그럼 SN은 뭔데? 거기 있어.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2. 너는 2의 n승 빼기 2. 그러기 빼기 사라지고 그래서 2의 n 더하기 1제곱에서 2의 n제곱을 뺀 게 바로 내 거는 일반항이 되는구나. 좀 정리하셔야 돼. 근데 내가 요거 한번 잠깐 해볼까? 야 p에 n 더하기 1제곱 빼기 p의 n제곱 이런 형태를 계산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 중에 뒤에 있는 p의 n승으로 인수분해 주시고 그 앞엔 p가 남고 뒤에 빼기 남는 뭐 이 정도의 계산은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2의 n제곱 묶어주면 얘로 묶어주면 앞에는 2가 남고 뒤에는 1이 남아서 자 2의 n승인데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근데 써도 됐던 거네. 그잖아? 2 이상에서만 써야 되는 거지만 1 집어넣어도 문제되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다 정리해서 그러므로 AN은 2의 n승 1 이상의 자연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을 써서 일반항을 구했는데 그게 첫 번째 항을 구한 거하고 모순이 따로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1과 2 이상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항을 적어주시는 게 일반적인 표기법이다. 이해가 좀 돼요? 이해돼? 뭐 좀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좀 뭐가 어디 부분이 어디가 이해 안 돼? 이거? 그러면 그거 구할 때 무슨 생기면 그냥 2가 2 이상이니까. 그치? 이게 만약에 모순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 모순 생기면 첫 번째는 이거고 2 이상의 자연수는 이거고 그러니까 모든 시열인데 첫 번째 항만 왕따 시키고 나머지만 규칙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데 근데 구해놓고 봤더니 첫 번째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구별하지 말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된 거지? 오케이. 이해된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거 뭐야 이거? 얘 2n승이니까. 이 친구 2고 이 친구 8이고 그죠? 자 2n승이니까 이거 8이고 그래서 이거는 32고 요거 이제 2를 시작해서 계속 점점 4를 곱하고 있으니까 4의 5승 빼기이다. 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4입니다. 4예요. 오랜만에 파란색 분필 쓰네. 지금 노란색이 다 떨어졌어.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몽땅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걸 또 가지러 가기도 귀찮잖아. 자, 그래서 31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남았나요? 4개. 4개 남았습니다. 여유가 있어, 그지? 맨날 우리 맨날 좀 늦게 끝내주는 편이냐? 좀 일찍 끝내주는 편이냐, 선생님이? 솔직하게 해봐, 진짜로. 거짓말을 못하는 얼굴이야. 지금 얼굴이 거짓말을 좀 못하는. 우리 일찍 끝내줘, 늦게 끝내줘, 상 선생님이. 시간 맞춰서. 시간 맞춰서. 누가 늦게 끝낸다 그랬어? 거짓말쟁이들. 씨. 갑자기 또 옛날에 추억이 떠오르. 내가 옛날 어떤 친구가 왜 30분 일찍 끝냈는데 교무실 내려갔더니 나밖에 없었는 그 얘기 했지? 그런 놈들이에요. 야, 갑시다. 야, 문제 봐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 모양을 오려냈어. 그러니까 가운데를 오려내. 얘를 파낸단 말이지. 남은 도형 중에 또 마찬가지로 얘를 파냈을 때 남은 종이의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 엄청 쉬워요. 야, 문제에서 파낸 종이의 양을 구해도 남은 종이의 양을 계산하세요. 자, 보세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a제곱에 의해서 일단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넓이는 바로 4분의 루트 3이다. 봐라. 야, 근데 이 도형 중에 각각의 중점을 잡아서 가운데를 날려 먹었는데 빨간색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은 아마 알 거라 생각해. 그래서 4분의 1을 가져갔기 때문에 남는 건 4분의 3이고 한 회 실시했을 때 남은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한 번 실시했을 때 남은 도형의 넓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그래서 얘가 날아간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야, 그 다음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이런 주황색 넓이를 어떻게 했다? 제거를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가깝게 사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니네가 지금 돈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었어. 그 내가 니네가 호주머니는 1,000원짜리 반을 가져가고 5,000원짜리 반을 가져가고 10,000원짜리 반을 가져간 거야. 그럼 전체의 반을 가져간 거잖아, 그냥.
그럼 이 친구의 4분의 1을 가져가고 이 친구의 4분의 1을 가져가고 이 친구의 4분의 1을 가졌으니 전체적으로 봐도 그냥 4분의 1을 가져간 거야. 남은 4분의 3에 4분의 1을 가져간 거야. 그럼 남은 4분의 3에 또 4분의 3이 남았으니까 두 번 CC했을 때 도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각각의 중면에 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파내는 그 행동은 항상 그 모양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4분의 1을 날려먹는 거니까 자 2회 CC했을 때 남은 양은 요거. 그럼 선생님 이와 같은 짓을 10번 반복했으니까 10번 반복한 다음에 남은 종이의 양은 4분의 루트 3, 4분의 3의 10제곱이 되겠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야 잘라낸 종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내가 원래 4분의 루트 3이었는데 네가 4분의 루트 3의 4분의 3승만 남게 되었으니 4분의 루트 3으로 가지고 자 1 빼기 4분의 3의 전체의 10제곱이 이렇게 날라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잘라낸 종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걸 계산하세요. 자 잘라낸 종이 하려면 좀 힘들지? 왜냐면 사이즈가 점점 달라지고 개수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내가 잘라낸 용이만을 구하려고 하면 좀 빡세. 그래서 무조건 남는 걸 구해서 뭐 반대를 하든 원래를 하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다. 자, 몇 날라갔고 몇이 남아? 아까 소금물도 그랬잖아. 8분의 7을 갖다 버리니까 8분의 1이 남았다. 그래서 얼마가 남느냐? 자, 요 위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자, 나도 노후생활 좀 준비해야 되는데 좀 젊었을 때 좀 돈 좀 모아놔야 되는데 힘들어요. 애들 키우고 뭐 하다 보면은 진짜로 모을 수 있어. 모을 수 있는데 참 그게 힘들어. 쉽지 않은 거야 그게 진짜로. 진짜 저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좀 예전에 없어서 못 썼고 근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야. 이게 돈을 모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돼. 그럼 어디까지를 참을 것이냐를 이제 사실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뭐 똑같은 고기인데 그냥 싼 돼지고기 먹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에이 먹고 살자 하는 건데 소고기 먹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이제 소고기를 먹어서 느끼는 그 행복함 대신에 이제 그거를 계속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 엄마들이 그런 걸 보통 잘하잖아. 근데 우리 집은 지엄마가 그런 걸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나도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삶의 질을 좀 높이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면 이제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자, 주변에 혹시 방황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있으면 알겠죠? 데려오세요.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자 볼게. 야 어느 직장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연봉의 일부를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액해서 적립하는 거야. 증액. 야 돈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게 아니라 500만 원에 예를 들어 10%를 올리고 거기에 또 10%를 올리고 증액해서 돈을 올리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이 크군요. 여기서 2014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적립한 금액이 8천만 원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립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된다면 과연 2019년에 적립하는 금액은 자, 일단 말이 좀 길다.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니네가 이런 문제 보면 좀 착각을 해. 돈만 나오면 무조건 원리학계라 생각을 해. 돈만 나오면. 근데 이건 원리학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등비설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 선생님, 그래서 내가 2014년부터 2023년이 등장을 했고 중간에 보니까 2018년도 등장을 했고 그렇게 하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2019년도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연도에 적립하는 금액을 내가 등비설의 항으로 놓고 생각을 할 거야. 자, A1이야. 자, 2013 더하면 돼. 2013 빼면 되고 그럼 2013 빼면 얘는 5번째 항, 요거 6번째 항, 2013 빼면 이 친구 10번째 항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2014년부터 10년 동안 적립한 금액이 8천만 원이라는 건 A로 시작하는데 공비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걔를 10번 동안 금액한 금액이 8천만 원이다. 됐죠? 자,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립한 금액은 2천만 원. 그럼 초항으로 시작하고
R-1에 R의 5승 마이너스 1인데 이 친구는 얼마? 요건 2천만 원. 그럼 요거 가지고 했고. 근데 궁금한 건 2019년 2014년에 몇 배냐? R의 5승배죠. 그래서 궁금한 건 바로 뭐다? R의 5제곱이 궁금하다. 이 두 개를 가지고 R의 5제곱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위에 지금 이 식을 잘 보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A 곱하기 R 빼기 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해주시고 R의 5제곱 더하기를 한 다음에 얘가 8천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어. 됐어?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눠. 다음 시간에 또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꾸만 다음 시간 하는 건 니네가 원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알겠지? 알지? 내 마음. 내 마음 알죠? 자, 얘를 나누잖아? 그럼 A에 날라가고 얘가 날라가고 그럼 남는 게 R의 5승 더하기 1이 남는데 자, 8천을 2천으로 나누니까 이 친구는 4가 되고 그래서 R의 5제곱은 얼마다? 3이 되게 된다라는 이런 식을 확인하게 된다. 됐죠? 자, R의 5승은 3이다. 자, 이제 원리학계 두 문제 하고 너무 일찍 끝내주면 많이 일찍 끝내줬지 지난번에 내가 의자 끌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 안 그래? 얘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이거. 얘네도 거짓말쟁이네? 제때 끝내줬대. 내가 시험 일찍 끝내주면서 니네 의자 소리 내지 말아 했더니 내가 자, 이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문제와 그 다음에 상환과 연금. 근데 상환 연금은 이제 좀 뭐 교육과정 이내 아니네라는 좀 약간 왈가불가 얘기 있는데 근데 일단 적립 적금은 교육과정이니까 보셔야 돼. 자, 볼까? 자,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1년 후에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과연 얼마씩을 저금을 해야 되느냐? 얘를 물어보는 문제고 자, 월 이율은 1%에 1.01에 12승은 1.13으로 계산하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니네가 먼저 이런 걸 만들면 일단 수직선 같은 거 좀 표를 좀 그려주시고 1년 동안 매달 집어넣으니까 12개 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1월, 자, 두 번째 2월, 자, 이래서 마지막에 12월까지 자, 돈을 집어넣는 상황들을 좀 수직선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좀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나을 것이다. 그럼 내가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할 거야. 1년 동안, 그죠? 니네가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해요.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자, 요때도 A란 돈을 납입을 하고 근데 1년 후니까 내가 일단 은행 가서 돈 계산하는 시점이 이 시점일 텐데 그죠? 1년 후니까 이 시점에 나오게 되는 원리 합계가 100만 원이 되기 위해선 과연 매달 얼마씩을 저금해야 되는가? 야, 근데 꽤 짭짤하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짭짤하냐면 월 1%가 없어요, 이 세상에. 월 1%면 연이자가 한 13, 4% 되는 건데 복리로 계산하면 요즘은 시중금리가 2%? 1년에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금해서 옛날에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월이율이 1% 정도 되는 시절이 있었어. 옛날에 이제 우리 경제가 이게 좀 이렇게 부흥되던 시절에 대기업이 돈이 필요하잖아. 공장 지려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저금 좀 해라. 국민들이 그때 저금을 많이 했죠. 그럼 그 저금한 걸 기업들이 갖다가 써서 기업 발전시키고 갚고 또 국민들은 또 이렇게 이자 많이 받고 선순환 구조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지. 선순환 구조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아무튼 잘 몰라.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니네 왜 응답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시절 보면은 나와요 진짜로. 금리가 막 13% 14% 막 이래요. 그때는 진짜 저금했으면은 진짜로 저금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지. 참 좋은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그냥 망하죠. 자, 근데 그게 참 웃겨. 야,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하면은 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돈을 맡길 걸 그러면? 그지 않아? 이렇게잖아. 중국 사람들이 자기 은행에 하는 것보다는 야, 한국의 금리가 겁나 센데 그럼 이제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거꾸로 돈을 내가 이런 게 되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경제학과 가는 애들도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복잡해요, 상당히. 뭐 하나를 하면 항상 부정이 생겨. 그럼 그걸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 거지 뭐. 자기 이게 맞지 않고 말이야. 자, 갈게. 투머치 토크가 됐어요, 또. 야,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월 이율 1%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자 한 달 동안 받게 되면 A 곱하기 1.0이란 돈으로 쥐꼬리만 하지만 이자가 붙어서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 한 달 전에 얘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납입한 A란 금액은 그럼 얘에 비해서 한 달 더 은행에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이자가 곱해질 것이고 그는 A 곱하기 1.0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위에 걸 쓸 필요 있다 없다?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등비수열은 마지막 항이 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뭘 곱하고 몇 개냐만 중요하면 되니까. 자, 뭘로 시작한다? A 곱하기 1.01로 시작을 하고 자, 뒤로 가면 갈수록 1.01을 곱하고 자, 네가 돈을 두 번 집어넣으니까 요것이 얼마가 되고 싶다? 100만 원이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넷. 요 방정식을 지금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물론 계산하기 좀 하고 싶게 생기진 않았어. 자, 근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얘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자, 1.01에 12승이 1.13. 집중. 얘가 1.13. 그럼 밑에는 0.01이고 0.13이기 때문에 분모문자 100 곱하잖아? 얘가 뭐가 된다? 13이 돼요. 13. 13. 아, 나눗셈 해야 되는데 야, 100만을 13.13으로 나눌래? 아니면은 1억을 똑같은 건데 사실은 나누셔야 되니까. 자, 근데 분수나누는 것보단 양변에 일단 뭘 곱하냐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자, A 곱하기 101 곱하기 13이 10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예를 들어 뭐 4개 잘라가지고 만원 단위로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으로 계산하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자, 문제가 원하는 건 1000원 미만 벌이랬어. 그럼 1000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만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한번 해 그래. 야, 만원을요 얘랑 곱하면 1313으로 나눠야 돼. 그럼 일단 답 보면 알겠지만 6 아니면 8로 시작하니까 6 되는지 7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6대 6은 되겠지. 7 되나? 7 돼. 7을 곱하면 7, 3, 21 7일은 7은 9 그럼 9일 되니까 그럼 남는 게 나 이거 뺄셈 안 되냐? 뺄셈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빼면은 요게 9가 되고 9가 되고 9가 되고 10 되는 거 맞지? 그거 9가 되고 요 0 되고 요거 8 되고 맞나요? 그죠? 0이고 그럼 8090이야. 그럼 6으로 해야 될 것 같아. 6 곱하면 자 6, 3, 18에 7.6이니까 있냐? 있어. 7.6 있으니까 바로 76,000원쯤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나은쌤이 힘드네요. 계산기 쓰지 마라. 쓰지 마. 분명히 계산기 쓰는 분 있는데 쓰지 마. 나도 한 거야 일부러. 알겠지? 손으로 계산해. 자, 마지막 35번 문제. 문제 보세요. 야,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 이런 행동들이 옳은 행동들일까? 옳지 않은 행동들일까? 옳다 나쁘다고 얘를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연금의 목적이 뭐였어? 연금의 목적이 연금의 목적이 뭐야? 연금의 목적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사실 생활하라고 한 건데 내가 치킨집 한번 차려보겠다고 땡겨받았다가 망하면 안 되는 게 나라가 바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제가 진짜로 들었는데 이 연금 문제가 연금의 형가라 해요. 내가 매번 나눠 받아야 되는 걸 지금 당장 땡겨받으면 다 못 받지. 이자를 감가상각해가지고 좀 약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 10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받으면 1000만 원 주겠냐 이거야. 안 주지. 그럼 누구나 그렇게 받으니까. 그잖아. 그거 하다 이자 불려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해서 그만큼 적게 주는데 그걸 연금의 형가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거 교육과정 빠진다 하더라고. 진짜로 이게 빠지는 이유가 진짜인데 할부도 그래서 빠진다. 할부도 핸드폰을 사는데 왜 돈이 없는데 소비를 조장하냐. 그런 썰이 그건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래서 빠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야, 알아서 하겠지. 인간이 뭐 알아서 하겠지. 야, 갈게. 야, 매년 말에 원래 20만 원씩을 용돈이네요. 용돈. 연금이라고 보긴 뭐하고. 요즘 기초연금이 25만 원입니다. 만 65세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받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면 이건 언제적 문제니? 자, 갑니다. 대략적인 술선을 그렸어. 원래는 이래야 돼. 10년인데 텀을 10개를 잡을게. 자, 첫 번째 텀, 자, 두 번째 텀, 그래서 10번째 텀이 있었어. 근데 내가 원래 매년 말에 20만 원씩 원래 받는 연금이 있었어. A 할아버지는 돈이 많았어. 그래서 이거를 땡겨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매년 말에 20만 원씩을 그냥 받게 된 거지. 근데 비할아버지는 사업이 망했어. 가슴이 아파. 망했어. 그래서 얘를 지금 당장 땡겨받고 싶었어.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씩 받는 거야. 저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상황이야.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올해 땡겨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이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 야, 근데 생각해봐. 나라 입장에서 이 둘의 차이는 있을 수 없어. 이자를 고려해서 계산해 준 거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이 아저씨가 이거를 땡겨 가져가나 매달씩 20만 원씩 나눠 가져가나 그게 차이가 없게끔 해야 되는 게 나라의 역할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나 돈을 주는 나라 입장에선 차이가 없어야 돼. 그럼 거꾸로 받는 할아버지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받나가 차이가 없어야 돼. 오케이? 그냥 생각해봐. 이 할아버지들이 돈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저금이었다 가정을 해볼게. 이 할아버지는 매달 이렇게 받아서 은행에 저금을 했어. 이 할아버지는 당장 지금 땡겨 받아서 저금을 했어. 그럼 할아버지가 결국에 이 적금이 끝나는 이 시기에 통장에 찍혀있는 돈의 차이는 없어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라도 사실은 이렇게나 상관없는 거. 할아버지도 내가 돈을 그냥 당장 땡겨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난 돈 건들지도 않았고 매달 20만 원 받은 거 그냥 바로바로 은행에 치면 나 돈 건든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저금했을 때와 이렇게 정기 예금으로 한 방에 저금한 이 금액은 서로 같아야 한다. 이게 연금의 현가와 할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할부의 원리. 내가 치킨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20개월 할부를 끊었어요. 그럼 먹지 마 돼. 근데 야, 치킨값을 한 번에 주는 거랑 10번에 나눠주는 거랑 치킨 파는 입장에서는 똑같잖아. 그잖아. 아, 물론 빡치겠죠. 야, 이 치킨 2만 원짜리 먹는 거 20개월 할부 끊으면 열받긴 하겠지만. 근데 니네 20개월 할부 끊어도 그 사람은 돈을 바로 받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사탕을 파는데 10,000원이야 해서 네가 10개월 할부 끊잖아. 그 나는 어차피 돈을 한 건에 받고 그 카드 회사가 천천히 받는 거야. 대신 그만큼 이자를 니네한테 받아먹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야. 근데 니네 어디 가서 3개월 할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건 전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다 받아요. 바로 다음 달에 전액을 다 받습니다. 오케이? 또 TMI인데. 야, 그래서 빨간색 볼게.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기말불이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냐 못 받냐겠지.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A 할아버지는 매년 말에 이렇게 20만 원씩을 받게 되고 매년이었어. 야, 1년에 20만 원 뭐합니까? 하나 없는 건 아시지만 자, 매년 20만 원을 기말불로 저금했기 때문에 자, 20 곱하기 이자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등비설의 합. 자, 연이율 1할. 할푼이라 그래서 할은 0.1을 얘기하는 거예요. 10%. 할푼리라고 해서 푼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좀 그런데 0.01을 얘기하는 거예요. 1%. 1할. 0.1. 1%의 이자를 준다고 했으니까 아, 1.1 빼기 1, 1.1 빼기 1. 근데 걔를 10번에 나눠 받는다 했으니까 요게 A 할아버지의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뭐야? 그냥 피를 딱 집어넣고 12달 동안 그냥 지켜만 봤기 때문에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라 그냥 등비수열. 내가 지금 피를 땡겨받았는데 얘를 내가 그냥 12달 동안 은행에 그냥 집어넣었다. 12달이 아니죠? 10년이죠. 그죠? 10년 집어넣은 이 두 개의 금액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비교해야 되는 거야. 땡겨받는 할아버지, 안 땡겨받는 할아버지, 결국에 나중에는 똑같아야 된다. 자, 요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와요. 진짜 실제로 어느 학교에 났던 문제가 이렇게 했어. 그 뭐 20만 원을 할부로 끊었는데 그냥 결국에 또 일찍 못 끊어주게 됐지만 야, 할부로 끊었는데 중간에 돈이 생겨서 목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면 이때 얼마 갚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아, 진짜로 문제가 야, 내가 차를 이번에 선생님 차 실제로 사서 1년 할부로 끊었어요. 현금으로 다 넣기는 좀 부담이 돼서 현금으로 한 80% 넣고 나머지 이제 1년으로 돌렸어요. 근데 내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로또가 됐어. 그럼 내가 굳이 그거를 6개월 동안 남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주더라도 내가 그냥 지금 다 갚아버리겠다.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될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온 거야,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려울 건 없어. 그것도 다 나름대로 해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자, 해법을 알려주시면 돼. 한 시기로 돈의 가치를 다 환산하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등비설의 합까지 자,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으시면 됩니다.